안녕 여러분. 저희는 5월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라 날도 많이 따뜻해져서 산책을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이번 5월이 지난해 5월보다 훨씬 더 더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렇게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들은 인간의 어떠한 활동에 따라서 뭔가 조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인류가 현 세계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시대를 일컫는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 멘토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먼저 멘토들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인류세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저는. 아, 그렇죠. 혹시 네. 질문 멘토님께서는요? 저도 인류세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제 네네. 오늘 처음 들어보고는 무슨 인류가 내는 세금인가? 이렇게도 약간은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인류세라는 게 그 세대를 일컫는 키워드라고는 전혀 연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이제 질문 멘토님처럼 인류세 하면 뭐지? 인류가 아까 전에 조금 말하셨던 키워드와 연관 지어서 보자면은 인류가 이제 현 세계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 저희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의미로서 인류세라는 그 단어가 등장한 건 줄 알았거든요. 혹시 수학 멘토님께서는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약간 조금 이상하니까.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냥 인류의 세상 약간 이 정도의 어감으로 약간 생각이 되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인류세에 대해서 기사를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즐겨보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 중에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홀로세 가고 인류세 올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이제 딱 보면은 저 한 문장의 질문만으로도 저게 도대체 모르는 단어가 막 끼어 들어가 있죠. 인류세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저희가 어느 정도 키워드에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전에 또 홀로세라는 키워드가 있었대요. 그럼 홀로세는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이제 저희가 방금 짐작한 바로는 인류세가 인류가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세대를 일컫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홀로세가 간다 라고 했으면은 그 전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세대를 홀로세라고 일컫는 것인가 라는 정도의 유추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그냥 지금 이제 인간 세계가 도래하면서 세계의 지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냐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뭐 도시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야경 같은 거를 우주에서 찍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세와 인류세는 사실 굉장히 학술적인 단어입니다. 저게 단순히 이제 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 지질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과학 시간에 어느 정도 다루는 바가 있죠. 저희가 보통 익숙한 개념으로서는 이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느낌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고생대라고 하면은 뭐 단세포 생명체라던가 이런 생명체들이 최초로 등장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고, 중생대라고 하면은 이제 파충류, 신생대 때 포유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안에서도 이 지질시대의 기로 들어가면은 세분화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쥐락이나 백악기 시대에 우리가 공룡들이 활발히 활동을 했었다라는 세대라는 걸 저희가 익히 들어본 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생대 안에서 포유류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신생대 안에서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 메뉴에 보이는 제4기라는 기수 안에서 이제 기수가 또 한 번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세라는 세대 구분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보셨던 기사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제4기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세 구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홀로세 가고 인류세 올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제안한 이제 학자분이 유진 스토머라는 학자분이십니다. 유진 스토머라는 학자분이 처음으로 인류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다다라서 파울 클리천이라는 대기 화학자 분께서 인류세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대중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희 인류가 그 전체 지질 세대를 기준으로 해놓고 봤을 때 세상에 살아왔던 그 시기는 굉장히 짧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류가 세계에 영향을 미친 시기는 과연 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짧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인류세에 대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약 6,000년 전 농경과 산림벌채의 시작. 두 번째, 1600년대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의 교류. 심지어는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더 최근이에요. 세 번째로는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인류세가 시작했다. 또 네 번째는 20세기 인구 폭발부터 인류세가 시작됐다라고 볼 것인가. 어떤 게 조금 더 인류세의 그런 정의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수학 멘토님께서는 저 네 개 중에 어떤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약간 좀 저는 산업혁명 그쪽이 끌리는데, 왜냐하면 네. 그런 산업혁명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생산하면서 네. 그 생산품들이 좀 지구의 환경에 뭔가 그전과는 다르게 지대한 영향을 그렇죠.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멘토님께서는? 저는 인류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네. 인류의 출현부터 인류세로 정의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던 그 시점부터가 인류 세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과학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네요. 네. 네.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그 지구상에서 생활을 영위했던 시간은 그 전체 지질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실 6,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을 시작으로 하든 뭐 몇백 년 전을 시작으로 하든 뭐 지질 시대의 정의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보자면은 이제 어떤 시점이 조금 더 지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별로 큰 차이점이 발생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제 수학 멘토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고요. 저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기구에서도 어떤 시기를 인류세로 정의할 것인가, 인류세의 시작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인류세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이산화탄소, 뭐 플라스틱 이런 등의 재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새로 등장한 문물들이 지구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또 여기 밑에 설명해 보시면은 인류세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뭐 방사능 물질이라는 것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뒤에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심지어는 한 해 약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닭의 뼈도 이제 인류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되지 않나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닭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빼놓을 수 없는 야식 메뉴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한 해에 600억 마리가 소비되는 만큼 아마 땅을 파보면 그만큼 닭의 뼈도 엄청나게 무수하게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후에 인류세를 다시 되돌아봤을 때 이 사람들은 닭만 먹고 살았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닭의 뼈가 어떻게 뭐 지구상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연구되어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인류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개념적으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인류의 영향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미쳐지고 있냐를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세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전의 지질시대들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대가 급변하게 되어 왔냐를 한번 또 되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죠. 이제 지질시대, 저 위에 문제인식 부분을 보시면은 지질시대에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이후에 생물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뭐 공룡이 멸종했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이제 바로 저기 세 번째로 보이시는 운석 충돌이죠. 운석 충돌로 인해서 뭐 기후가 변동되었다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동시에 지구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각의 변화로 인해 뭐 기후가 변했다던가 결국 기후 변동설로 이어지고 또 그에 적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멸종을 하게 되었다, 멸종을 맞았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인류 생활로서 지구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지구 멸종에 이르기까지, 대멸종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 충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으로서 지구상의 많은 생물체들이 멸종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어봐야 되는 거겠죠. 분명히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인류도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100%의 확률로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멸종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토론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생활을 했던 동물들은 총 이렇게 5번 대멸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저 위에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오르도비스기,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다음에 대봉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을 거쳤다고 해요. 그 종의 멸종 퍼센티지를 보시면은 86% 그리고 75%, 96%, 80%, 76% 이렇게 종이 멸종해 왔는데 그렇다면 인류세 지금 저 밑에 보시는 인류세 대멸종을 맞았을 때 약 70%의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변 환경만 봐도 이미 인류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하루에 10여 종의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의 대멸종 타임라인들의 근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인류세의 멸종, 인류세에서의 대멸종, 그러니까 전체 생물들의 70%가 멸종하는 그 시기가 잘하면은 100년 내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근거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희는 그냥 살아만 가고 있는 것인데 소리 소문 없이 멸종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슬슬.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인류세는 제한된 지질 시대 중에 사람이 영향을 미친 그런 시대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새로운 구분법인데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에 대한 모호함은 조금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 세대를 말한다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인류세 그 이전의 시대도 무언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인류세는 약간 인류가 이제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세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전 세대에도 예를 들어 공룡이 제일 많이 살았던 때도 있고 옛날에는 뭐 정말 박테리아만 살던 옛날 시대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아보는 와중에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저도 이제 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런 개념들만 알았지 그렇게까지 뭐 세대가 세분화되어 있는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새 구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지구를 영위함과 동시에 그만큼 많은 종들이 이미 한번 사라진 전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은 이미 인류세 이전에 5번이나 그 대멸종 종의 생태계에서 그만큼 많은 종들이 사라져간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의 키워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번에 맞게 된 인류세, 이번에 도래한 인류세의 멸종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이고 그 인류세 멸종의 원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대멸종이라는 종의 굉장한 변화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도달을 해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살아오던 생물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살아남아야 이제 살아남으면 또 인류세가 유지되는 걸 텐데 그렇죠. 또 이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뭐 1차 인류세, 2차 인류세 이렇게 해서 또 인류세도 나누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열심히 이제 살아남아 보도록 하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네요. 사실 뭐 공상과학 소설이라든지 그런 문학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 인류가 그 지구 멸망, 1차 멸망 이후에 어떻게 삶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은 지문 멘토님께서 말한 뭐 2차 인류세 이런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인류세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전 인류세가 인류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 어떤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류세 그리고 대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과학 멘토님 설명을 들으면서 공룡 혹은 생물들이 멸종했던 그 옛날에 있던 시기를 과연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을지 또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처럼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드는 그런 궁금한 점들을
질문으로 수준 높은 질문으로 질문다락방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답변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는 6월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